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의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간밤 FOMC 열렸는데요.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예측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의 FOMC에 대한 여파는 크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만약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죠. 기대라기보단 걱정을 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어제 미국장 막판에 또 AI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올리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강함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온전히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기다렸었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 직전에 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과의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 관세 철회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 지수의 상승을 우리나라 시장이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굉장히 또 걱정을 했던 그러한 출발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증시 대비 혹은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4월 달, 5월 달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린메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추가 코멘트를 드려보면 5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년 동안 추이를 보면 압도적으로 5월 달에 약세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2023년도까지 10대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린메이가 항상 통했던 것은 아니니 그런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좀 적극적인 수익 추구 노려봐도 되는 때라고 보세요? 일단 수익 추구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방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부미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 추구가 되겠죠. 그런데 없었다가 지금에 와서 살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쫓아가기보단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선 신재생 좀 소외가 됐다가 이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섹터 말씀 주셨는데 자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AI 규제 폐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간밤 뉴욕 안에서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출발은 그 흐름 고스란히 좀 받아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뿐만 아니라 하루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AMD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HBM 고부가 가치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투심들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어제도 SK하이닉스가 강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앞서서 한번 정리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혹은 다수의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AI 관련주들이 전략 호강의 모습으로 이제 종가를 끝내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보다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힘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그 흐름을 여실히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기업을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어떤 기업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했냐? 한미반도체 했었죠.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좀 받아가나 했더니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나비전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업들 쪽으로 이제 소부장주들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제가 원픽으로도 가져온 기업들 있지만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리노공업, ISC, TSE. 오늘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결국엔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영업이익률보다 2배, 3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SK하이닉스가 힘들어지고 삼성전자가 힘들어지고 엔비디아가 미국의 어떤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테스트 소켓 쪽을 꼭 한번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반도체 칩이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네. 드론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에도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각각에 맞는 반도체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다 동일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제품마다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용되어야 하는 포인트들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각각의 테스트 소켓들이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 생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소품종 대량 생산일 경우 네. 단가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하나의 제품을 찍어내다 보니까. 하지만 테스트 소켓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맞는 혹은 B에 맞는 C에 맞는 테스트 소켓을 개별로 다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반도체 IT 쪽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테스트 소켓도 굉장히 좋은 보기 중에 하나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ISC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었죠. TSE. TSE. 네. 근데 세 종목 모두 다 차트 열고 보니까 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는 네. 자리 부담 없겠어요. 충분히 저는 부담 없이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 그러네요.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네. 가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테스트 소켓 쪽을 본다면 이 38,000원대라고 보이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이 이평 매물이 가장 쌓여 있는 네. 쪽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 거래량이 붙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리노공업을 단기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ISC, TSE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비전도 그럼 관심권에 더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죠? 네. 한미 반도체는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관심이 한번 한미 반도체로 확 쏠렸다가 네. 이제는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고 있는 수급의 어떤 흐름을 다시 갖고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급이 선택한 쪽, 그러니까 시장이 선택한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기술력적으로는 저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 이 마음에 투심이 묶여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에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한화비전이 조금은 더 상승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AI 쪽 이야기를 더 해보면 애플 부회장이 이제 모든 검색 엔진이 AI로 대체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저도 사실 검색을 이제 GPT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이 이슈가 전해지고 나서 네이버, 카카오 안 그래도 잘 안 갔었는데 출렁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또 3% 하락, 뭐 네이버도 한 5%가량의 하락이거든요. 네.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이슈가 타격이고 여기에 이제 너무 평범한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랫꼬리가 달리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카카오가 네이버가 단순히 검색 엔진만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러버 X, 또 카카오는 오픈AI와의 지금 협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늘려가는 정책들을 지금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떨어지는 칼날을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던 어떤 이 애플 관련한 발언들,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발언들, 그런데 정확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 정확도를 놓고 보면 저도 챗 GPT, 뭐 제미나이 다 써보거든요. 좋긴 한데 중간중간에 한 번쯤은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혹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팩트 체크는 또 해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이제 관련 산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지금 과하게 빠진 부분은 이제 사실이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는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 항상 네이버의 편을 좀 많이 들어줬었거든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하이퍼 클러버 X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제 카카오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나눠서 상장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장점이라서 네이버를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새는 어떻게 보면 상승 변동성이 나올 때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단기성 흐름은 카카오에 한번 시선을 두고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봤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간밤에 나왔던 뉴스 체크해 볼 텐데요. 미중 고위급 회담 이제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천문학적 돈 풀기에 나섰다는 소식.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안에서 어디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볼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일단 화학주를 살펴볼게요. 화학주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학주도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롯데케미칼이 가장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호의 회복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의 개선이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타이어 코드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HS 효성 첨단 소재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근데 돈을 푼다 그래서 화학주를 본다? 이건 중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값싼 제품을 이겨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라고 하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중국에서 돈 푼다라는 이야기에 사실 오늘 화학주들도 움직이지만 소비 관련주들이 대폭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세론이 아니라 계속 또 바이가 이제 스트롱 바이가 지금 나오는 모습이라서 시선을 좀 넓게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봤을 때 화장품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화장품의 시세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플러스 엔터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엔터주와 컨텐츠 주까지 합쳐서 봤을 때 화장품까지요. 세 섹터 안에서는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APR이 시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APR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APR 와 97,000원도 갔었네. 4분기가 성수기라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은 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2분기 실적도 지금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톤 업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숫자로 보더라도 근거 있을 만한 자신감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럽이 YOY 대비로 한 120% 올랐고 북미도 120% 올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이 아직 30%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만약 중국이 지금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K 콘텐츠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 또 K 뷰티까지 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중국이 지금 30%대에 머물러 있었던 성장세가 미국, 어떻게 보면 유럽, 일본처럼 100%가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정말로 2분기에 그들이 말하는 실적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APR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세론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고 이 부분에 더 좋은 점수를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부럽네요. 제가 이걸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상장한 날 정말 높다고 생각했던 그 고점을 드디어 이제 돌파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 수익을 줄 때 일부 챙기는 것은 좀 필요하다. 왜냐 이제 너무 가는 쪽만 보면 APR, 파마 리서치, 뭐 휴재 이런 쪽 보이겠지만 또 안 가는 쪽 생각을 해보면 휴메딕스처럼 차라리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같은 분야 안에서 실적의 어떤 개선세라든지 성장세가 나타나 보이는 대신 가격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기업들로 한번 옮겨 가보는 것도 저는 지금은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 일단 보유하고 있다면 즐기면서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른 화장품주는 지금 자리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 있어요? 일단은 저는 코스맥스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코스맥스. 싶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코스맥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아모레퍼시픽처럼 LG생활건강처럼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 올라가고 있고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눈 뜨면 5%, 눈 뜨면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오랜만에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다시 한번 박스 상단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는 화장품주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맥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역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이평선 밑에 캔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걸 우리가 역별이라고 하는데, 역별 구간에서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꼭 보시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자, 두 종목 나왔습니다.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 자, 본부장님의 종목 AS 네. 갈 종목들이 있거든요. 세아제강부터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략하고 나서 23%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세아제강은 어떤 전략이 지금 괜찮을지 업데이트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LNG 프로젝트 뉴스가 좀 시들해지고 나서 확 이제 좀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세아제강과 넥스틀 휴스틸만큼은 네. 미국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이슈에도 잘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매도를 하신 분들은 다시 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익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편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접근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굳이? 세아제강을 포함한 철강주보다 네. 지금 매수할 만한 섹터가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잠시 후에 준비한 원픽을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하나 더 가고 네.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 받아볼게요. 자, 오늘 G2파워도 AS 네. 가보겠습니다. 공략하고 나서 12% 상승인데 원전주가 어제 덜컹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방위적으로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네. 끝이 났단 말이죠.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리 G2파워 플러스 다른 원전주에 대한 관점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최고가로 좀 이야기를 드리니까 수익률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G2파워를 비롯해서 제가 원전주 이야기 드린 것은 좀 죄송하긴 해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강한 악재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 G2파워를 비롯해서 원전주들은 저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포트 안에 한 종목 정도는 껴놓는 게 맞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체코도 우리나라를 선택한 건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값싼 가격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방산과 원전, 조선까지 포함을 해서 납기일 내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세 개를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찾았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늘어지게 되면 결국 체코도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빠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G2파워를 비롯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 한전 KPS 한전 기술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무조건 포트 안에는 뭐 원전주 한 종목 정도는 괜찮다. 네. 라는 스탠스로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의 그럼 원픽으로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오늘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반도체 안에서 네.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자 현미경이 검사 장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계속 작아지잖아요. 얇아지고.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자 현미경이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들보다 얇게 만들어야 되고 남들보다 또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돌이켜 보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정말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은
나는 D램을 하고 있다, 여기는 비메모리를 하고 있다, 여기는 HBM을 하고 있다. 이 제품에 따라서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 현미경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정이든 어느 제품이든 지금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상황이라 저는 파크 시스템즈가 가장 매력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존의 전 공정에 조금 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실적 잘 내고 있는데 전 공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단점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파크 시스템즈가 후공정 관련한 수주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IT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변동성 기준의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고 천천히지만 우상향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원하신다면 저는 파크 시스템즈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지금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조정도 잘 버텨낸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당연히 올해 1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은 한번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왔다 한들 파크 시스템즈는 조정의 폭이 되게 짧았어요. 네. 조정이 짧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파크 시스템즈는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지켜주면 괜찮다.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파크 시스템즈가 보여왔던 흐름을 보면 낙폭이 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라인은 20만 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올라간다면 저는 2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네.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 노려보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26만 원을 목표가로 주셨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 카카오 네. 좋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뭐 최용환님께서 카카오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네. 지금 자리 목표가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디로 보세요?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잡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뭐가 먼저냐면 바닥이 어딜 것이냐를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바닥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좀 모를 것 같고 제가 만약 이제 카카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다시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을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지금의 하락을 이겨내고 회복만 해주면 네. 저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도 조금 공격적으로 포트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네. 두 가지 약점인 거죠. 실적도 평범했고 또 AI 이제 관련한 AI 노이즈. 관련한 노이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에 굳이 손을 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목표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주신 부분이 있고요. 4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까지 챙겨봤고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